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오후엔 자신의 자서전 북 콘서트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오늘 오후에 합니다. 이 얘기 한번 해볼 텐데 김광삼 변호사님 일단 연극 관람 통해서 일단은 정기에 복귀를 한 것으로 좀 보이고 또 TV 출연해서 좀 이름을 좀 각자 소신을 좀 밝혔고 또 북 콘서트를 하는데 장소를 보면 일단 홍대입니다. 홍대라고 하면 2030 요새 화두인데 청년층 공략이 나섰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우리가 이제 잠재적 대선 주자로 다 국민들을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의 하나하나 행동 자체가 이제 굉장히 주목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북콘서트의 장소를 이제 홍대로 잡은 이유 자체는 네. 일단 이제 청년과 관련된 게 있죠. 청년층을 이제 공략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일단은 책은 이미 출간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책과 관련해서 이제 북콘서트를 하는데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가 굉장히 한동훈 전 대표의 이제 앞으로 어떤 정치 행보, 대선과 방향이 관련된 정해진다. 분야랄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거예요. 그런데 일단 한동훈 전 대표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나이가 젊고 그러니까 어떤 세대 교체랄지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장점을 좀 가지고 있고 또 굉장히 이제 신선한 측면은 좀 상당히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이제 탄핵 소추 가결 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찬성을 하고 이제 비상계엄이 위헌이다는 주장을 확실히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보수 측에 이제 반발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대선에서 사실은 지금 경선하게 되면 국민 여론 50% 그다음에 당원 50%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좌우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아마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제 탄핵 인용 여부가 결정이 되고 나서 네. 이제 정치의 어떤 형성에 굉장히 요동을 칠 것이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렇게 뭔가 행동을 보이면 좀 시간이 늦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책 출간부터 시작해서 북 콘서트, 그 다음에 또 6일 날은 대학생 시국 프로그램을 강연자로 나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구체적이진 않지만 뭔가 청년층을 상대로 하는 자기 어떤 정치 메시지 이제 그런 걸 전달하는 과정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김상현 부대변인. 일단은 한정 대표가 북 콘서트 앞두고 일단 측근들과 아이디어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좀 열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떤 내용들 좀 준비했을까요? 글쎄요, 이제 본인이 지금 그 콘서트 후에 정치 현안과 관련해서 질문을 받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럼 당연히 본인한테 곤란한 질문들이 나올 겁니다. 네. 그중에 가장 곤란한 질문은 배신자 프레임이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이 가장 주요한 논의 사항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종의 사전 질의응답 네, 리허설 했었다. 근데 할수 이미 TV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기본적인 방향이 다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냐면 광장의 보수를 다 버리지는 않는다. 그러나 다 같이 갈 수는 없다. 이걸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광장의 보수에게 솔직하게 나의 입장을 최대한 이해를 구해서 거기에서 너무 이렇게 강경하고 극렬 보수는 좀 약간 속아내고 갈 수 있으면은 속아내고 가자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이해를 구하는 방식 그리고 그 광장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아니다. 네. 다양한 목소리인데 그게 하나로 대표돼서 언론에 보도될 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기는 개인적으로는 대통령과의 관계가 마음 아프고 미안하지만 자신이 공인을 하려면 공인으로서의 역할은 또 충실히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저도 좀 이렇게 보면은 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저도 방송에서 얘기할 때 친한 분들 비판을 할 수밖에 없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을 제가 미워서 그런 얘기를 하나요? 제가 그분들하고 안 친해서 그러나요? 대표적인 게 김준혁 의원 같은 분이잖아요. 네. 이대 관련해서 발언했을 때 제가 얼마나 강하게 비판했습니까? 네. 당에서 제명해야 된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제 고등학교 선배고 굉장히 친한 형이에요. 그러면 정선 국면에서 그러셨죠. 그렇죠. 정선 국면에서. 그러니까 이게 공적인 입장은 또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설명하려고 솔직함을 중심으로
최대한 설명하자 네. 이렇게 좀 전략을 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배신자 얘기를 하셨는데 한 전 대표가 이를 의식한 듯 좀 미안하고 고맙다 이런 인터뷰 내용도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한국사 강사죠. 전한기 씨가 한마디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대한민국과 보수와 국민의힘이 망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 결단을 한 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마음 아파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로 전 대표도 이거 지금 이제 반성을 하잖아요. 예. 원래 저도 그렇고 인간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해요. 네. 그죠? 실수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반성하고 잘못했다라고 용서 구하면 저는 이제나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저는 그나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이재명 지지하지 않고 예. 다시 돌아오는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전한기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하다. 다시 돌아와서 감사하다. 이런 말을 조금 전에 했는데 논란이 이렇습니다. 여기 대해서 많은 말이 있으니까 또 말을 좀 바꾼 부분이 있습니다. 옹호가 아니라 오해다. 한동훈은 배신자다라고 다시 입장을 정리를 했는데 김관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얘기를 한 부분 전한기 강사도 많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듣고. 근데 전한길 강사가 이제 앞부분에 한 말 있잖아요. 누구나 실수한다. 네. 이제 그리고 뭐 사과를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뭐 제가 볼 때는 뭐 좋게 평가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평가했다가 다시 보수층 일부로부터 한동훈을 지지하는 거 아니냐. 뭐 많은 그렇게 얘기도 얘기하니까 들었겠죠? 많이 비판받고 아마 뭐 많은 내용의 문자도 받고 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이 이미 배신자다 이렇게 하면서 살짝 말을 좀 바꿨다 이렇게 봐요. 근데 아마 전한길 씨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저는 똑같은 생각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실수해놓고도 뭘 실수했는지 모를 때는 그 사람은 비판하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데 실수한 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마음 아프게 한 것에 사과를 한다고 하면 그 사과 자체가 진정성이 있다고 느껴지면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간에 한동훈 전 대표도 지금 보수 내에서 어떤 대권 주자로서 아주 자산이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 이런 자산을 갖다가 네. 내쳐버리고 뭔가 한쪽으로 몰았을 때 다음 대선에서 평가받는 데 있어서 그건 대선의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거예요. 결과적으로 경선을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은 50%지만 이제 당원들이 할지 보수층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우리를 좀 마음에 아프게 했지만 윤 대통령을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이재명 대표와 대결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거라고 하면 또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든 걸 배제할 건 아니고 덧셈의 정치를 해야 하는 거고 네.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배신감 느끼고 비판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뭐 한동훈 대표에 계속 사과하고 또 반성하면서 끌어안고 가면 뭐 제가 볼 때는 뭐 분위기는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런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야권 잠룡인 김경수 전 지사는 이렇게 평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런데 한동훈은 오히려 지금의 사태에 원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네. 국민들께 사과해야 되고 네. 국민들에 대한 사과 없이 대선에 나선다고 하는 건 모렴치한 거죠. 그- 연대와 네. 연합은 선거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극우 세력이 이렇게 준동하고 네. 또 그다음에 생각보다 규모가 커지지 않았습니까? 이거- 이게 이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가장 큰 이유인데 맞습니다. 이 늘어난 극우 세력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해야 되냐. 네. 그랬을 때는 반극우 연대가 필요합니다. 네, 김상희 부대변인 네. 일단은 한동훈은 원죄가 있는 사람이다. 네. 그러면서 반극우 연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네. 뭐 저거는 이제 본인도 일단은 대선에 어쨌든 후보로 거론이 되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그 대선 행보를 염두에 둔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본인은 반구구 연대를 통해서 다음 대선을 임하겠다라는 얘기를 사실상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게 이제 프랑스에서 그 마크롱 대통령의 또 전략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을 좀 차용해 와서 본인이 하나의 정치적 메시지로 얘기한 것 같고 한동훈 대표와 관련해서 원죄가 있다라는 표현은 근데 저는 그게 얼마나 뭐 구체적인 이야기인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저는 탄핵과 관련해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정권의 어떤 실정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 입장에서도 봐도 그 부분에 기여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그냥 저거는 정치적인,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가 정치적인 어떤 욕심이 있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거를 잃을 가능성이 있을 때는 주변의 압박이나 주변의 의견에 많이 휘둘리게 되는데 자기의 어떤 판단이나 생각보다 저거는 어떤 주변의 어떤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저렇게 이야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